30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지? 너는 내 딸도 아니잖아. 왜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는 잔혹한 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며 그럼 저는 누구예요? 라고 절규 평생 권위적이던 아버지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충격적인 순간 가족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격렬한 대립.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거예요. 결혼식장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팰리스의 크리스탈홀은 오늘 박지연과 최준호의 결혼식을 위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원탁들 위로는 붉은 장미와 백합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신랑 대기실 옆 작은 방에서 정장 재킷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30년간 군무원으로 일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빗어놓았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검은색 정장은 그의 권위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확인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결혼식은 정오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연의 결혼식은 그에게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명예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죠. 성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텔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랑 가족이 재개 인사라는 것이 그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신랑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사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대기업 CNC 그룹의 회장으로 그의 영향력은 정치계까지 뻗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보냈지만 최 회장 앞에서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긴 했지만 재벌 총수와 비교하면 사회적 지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내 이영숙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영숙은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긴장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성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행복하게만 살면 그만이잖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성호는 아내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머니치고는 너무 창백했고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연이가 최고야. 성호는 딸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지연은 분명 그의 딸이었지만 어쩐지 늘 마음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큰딸 지혜, 아들 지훈과는 달리 지연과는 정서적 유대감이 부족했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었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종종 밤늦게 술을 마시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유독 지연이와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걸까? 다른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편 지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고 있는 동안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깨선을 살린 오프숄더 디자인과 허리에서 살짝 퍼지는 어라인 실루엣이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에는 어딘가 서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는 결혼식 준비에 대한 지시사항만 전달했을 뿐 딸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빠가 좀만 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갔을 때 본 다른 아버지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공주가 이제 시집 가는구나 하고 말하는 아버지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호는 늘 권위적이고 딱딱했습니다. 오늘도 체면과 격식만 강조할 뿐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죠. 지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학교 진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아, 준비 다 됐니? 문이 열리며 영숙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오늘은 기쁜 날인데.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막내가 시집 가는구나 싶어서. 영숙은 급하게 눈가를 훔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조용히 지나가길. 영숙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오늘만큼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최 회장이 오늘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사실을 폭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결혼식장 로비에서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직장 동료들과 친척들, 그리고 지연의 대학 동창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랑 측에서도 사업 관계자들과 사회 명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 회장의 등장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는 네이비 블루 정장에 플래티넘 넥타이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로비의 분위기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성호는 그를 맞이하려 서둘러 나갔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도 최 회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췄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 과장님. 오늘이야말로 정말 뜻깊은 날이군요. 최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곧 그것을 드러낼 것 같은 표정이었죠. 성호는 그 시선을 받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크리스탈홀에 자리를 잡자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성호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따라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장식, 우아한 신부, 품격 있는 하객들. 하지만 영숙만은 계속해서
최 회장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과연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크리스탈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연은 신랑 준호와 함께 화려하게 장식된 단상에서 하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 준호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생 지연이를 소중히 모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성호는 딱딱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신랑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감동한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인사말이 끝나자 지연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아버지 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인사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준호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연의 인사말이 끝나자 더욱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곳곳에서 예쁘다, 잘 어울린다는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입구에서는 계속해서 하객들이 축의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받아서 미리 준비된 큰 상자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식이 시작되기 전에 축의금을 전달했지만 늦게 도착한 몇몇 사람들은 식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축의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위해 옆 연회장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신랑 신부 전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가족들과 친척들이 주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우와 영숙은 신랑 부모인 최 회장 부부와 함께 상석에 앉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부님, 축의금 상자를 신랑 신부 테이블 뒤쪽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식사 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큰 상자 하나가 자신들의 테이블 바로 뒤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축의금 봉투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웨이터들이 요리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메인 코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메인 코스가 나올 때쯤 지연의 접시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하객들의 접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유독 지연의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축의금 봉투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달랐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축의금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축하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이 봉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이것을 자신의 접시 옆에 놓았는지 알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식사와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언제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최 회장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지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우와 영숙도 다른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분명히 종이 같은 것이 접혀서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연은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꽉 쥔 채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비교적 조용했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지연은 문을 잠그고 나서 그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얀 봉투였지만 만져보니 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돈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란빛으로 바랜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오래된 것 같았고 가장자리가 약간 헤어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볼펜으로 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우 씨가 아니다. 지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누가 왜 이런 것을 보낸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연은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은 없었지만 자신의 접시 옆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을 향한 메시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마음이 급해진 지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자신의 접시 옆에 놓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최 회장이 혼자 서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곧 그것을 말해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그가 이 쪽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 영숙을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숙은 딸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연은 어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 그 내용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과연 이 쪽지의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알리려 하는 걸까요? 조용한 복도 한쪽에서 지연과 영숙 모녀는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변에는 결혼식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모녀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이상한 쪽지가 제 접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받은 충격적인 메시지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성우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런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냥 장난이야. 누가 이상한 장난을 친 거야. 영숙은 급하게 둘러대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들렸죠. 그녀의 두 손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모든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모습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난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반응도 이상해요. 평소 엄마라면 이런 이상한 쪽지 보고 화부터 내셨을 텐데. 지연이 다그치자 영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관찰력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의 결혼식 날의 말입니다. 지연아, 제발.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이런 이상한 것들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하루 보내자. 응? 영숙은 딸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황하시는 걸 보니까 더 궁금해져요. 혹시 정말로 이 쪽지에 쓰여 있는 것이? 지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최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주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최 회장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해왔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을 자신의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군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한 톤이었죠. 영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양, 최 회장이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지켜봐왔다는 듯한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진실을 마주해야 할 거요. 더 늦기 전에. 회장님 무슨 말씀을? 지연이 물어보려 했지만 영숙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제발. 오늘은 아이 결혼식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해요. 지연이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소? 3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소? 최 회장의 말에 영숙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어떤 과거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엄마, 회장님, 뭔가 저한테 숨기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날에 자신에 관한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결혼식 진행을 확인하러 나왔다가 딸과 아내, 그리고 최 회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소? 식사가 한창인데. 성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는 평소에도 어색한 관계였는데 오늘따라 그의 행동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성우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과장님도 오셨군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이오?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연이 손에 든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뭐냐? 무슨 종이를 그렇게 꽉 쥐고 있니? 아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쪽지의 내용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보여달라. 성우가 단호하게 손을 내밀자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성우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혈색이 싹 빠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쪽지를 꽉 쥔 채 최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짓을 한 거요? 오늘 같은 날에? 아닙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더 조용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객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하니 저쪽 라운지에서 이야기합시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네 사람은 호텔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하객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낮은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이미 눈물이 글썽였고 성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호텔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최 회장의 얼굴은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고 성우는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 밖으로는 결혼식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30년 전 지연 양이 태어나던 해 이야기입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박 과장님 댁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큰딸 지혜 양이 5살, 아들 지훈 군이 3살이었고 영숙 씨는 셋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죠.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아이들이 어리고 집안 경제가 어려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군무원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벅찼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도 심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죠.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벅찬데 셋째까지 원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최 회장의 말에 성우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가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만둬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님은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곤 하셨죠.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숙 씨에게도 화를 내시고 영숙 씨는 두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의 그런 모습을 견뎌야 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며 남편으로부터 위로는커녕 상처만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더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리고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폭언까지 들어야 했어요.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한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지연은 어머니의 그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연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영숙 씨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였던 김태수 씨였어요. 지연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당시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이었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씨와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숙 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갈 때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성우는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집안을 돌보지 못할 때 다른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지혜 양과 지훈 군을 친아이처럼 아꼈죠. 영숙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영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지훈을 친아이처럼 돌봐주었고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사이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영숙 씨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잠시 멈춘 후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에게 큰 위기가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술에 취해서 영숙 씨에게 심한 말을 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영숙 씨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김태수 씨가 영숙 씨를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영숙 씨는 김태수 씨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연 양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 양이 태어났습니다. 순간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고 믿었던 성우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김태수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김태수 씨의 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태수 씨는 지연 양이 태어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최 회장의 말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지연 양이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숙 씨와 아이를 보러 오시던 길에 영숙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보여주려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지연 양을 정말 기다리셨어요.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 놓으셨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 두셨어요. 최 회장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럼 성우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지연이 성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에 찬 표정을 보였습니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하고 있었어. 내가 잘하면서 지훈이와는 너무 달랐거든. 그때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 성우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싫었어. 너를 볼 때마다 의심이 들고 화가 나고.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무서웠어. 지연은 아버지의 격정적인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거리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운지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격정적인 고백 이후 네 사람 모두 각자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영숙은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충격에 떨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네 사람의 그림자는 길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감정을 억제해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지?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라운지 안을 서성이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그리고 그 아이를 내 딸이라고 속였다는 거야?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지?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김태수 씨는 죽었고, 저는 혼자 남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나를 속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잖아. 그때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잖아. 왜 나를 속였어? 성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소주잔이 흔들리며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조용히 일어나서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과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여기는 공공장소고 오늘은 따님의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성우는 최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30년간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해? 회장님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영숙 씨와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양을 위해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거짓말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이오? 성우의 분노는 최 회장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그에 대한 배신감도 컸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성우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쌍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너는 내 딸도 아니잖아. 왜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피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30년간의 세월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워줬다고? 나는 속아서 키운 거야. 내가 정말 원해서 키운 게 아니라고.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성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속인 건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당신한테는 위로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울 이유가 되냐? 바람? 당신이 저를 여자로, 아내로 대해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늘 일이 우선이고, 체면이 우선이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취급이었잖아요. 지훈이가 아플 때도 당신은 야근이고, 제가 힘들어해도 당신은 술자리였어요. 그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생활비요? 아니면 승진하려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영숙의 반박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은 정말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이나 아이들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씨가 제게 따뜻하게 대해줄 때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숙의 고백에 성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부모의 격한 언쟁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목소리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나가려 했습니다. 지연아. 영숙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잖아요. 아빠도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한 적이 없고,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연의 절규의 라운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 양, 잠깐만 들어보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연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었죠.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가진 따뜻한 성격도 아마 그분을 닮은 거겠죠. 지연은 처음 듣는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라운지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전 지금까지 성우 아빠의 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딸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영숙 씨의 딸이고
박 과장님이 30년간 키운 딸이에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방금도 제가 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저를 차갑게 대하신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성호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이었지만 딸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특히 지연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성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강직했던 군무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상처받은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말요? 지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호를 아버지로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30년간의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야. 내가 내 피를 나눈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첫말을 했을 때도,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도,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 그 기억들이 거짓은 아니야. 성호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툰 그에게는 이런 말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영숙도 딸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지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랐고 내가 낳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느꼈던 모든 사랑도 진짜였어. 지연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것을 걱정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하객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준호는 지연의 눈물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이 살짝 번져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누가 우리 신부를 울렸어? 지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될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지연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최 회장도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준호야, 가족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곧 돌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 네 아버지. 그럼 제가 먼저 돌아가서 하객들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가족 간의 사적인 이야기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으며 축복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행복한 신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계속해야죠. 오늘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런 일로 망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웃으며 결혼식을.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지연아. 성우가 딸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어. 성우는 일어나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감정들이 많아. 분노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야. 오늘은 일단 결혼식에만 집중하자. 지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이런 스킨십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 돼. 영숙도 딸의 다른 쪽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이야. 다른 건 다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준호 씨와의 행복한 순간에만 집중해.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연을 위로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지연은 남편이 될 사람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은 네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장으로 돌아가시죠. 하객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성우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일단 결혼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화장 좀 다시 하고 가자. 영숙이 딸의 눈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를 정리해주고 볼에 살짝 홍조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응, 엄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마음은 복잡했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신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 걱정하지 마. 그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연과 비슷한 눈매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남성의 등장에 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의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김태수의 형
김태용입니다. 김태용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김태용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김태수의 형이라니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조카라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태수의 딸이니까요. 김태용은 지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척이라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터져야 직성이 풀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하루였는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우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태용은 성우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낸 것이 저였습니다. 김태용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더욱 놀랐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접시 옆에 놓여 있던 그 충격적인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지연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김태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연 양, 당신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최 회장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김태용의 말에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봐야 두세 달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죽기 전에 조카를 꼭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지연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삼촌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제 유일한 조카니까요. 김태용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영숙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시집까지 썼었거든요. 시집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태어날 딸을 위한 시집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용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왔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사랑하는 딸 지연이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책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태어날 딸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씨체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 딸에게라는 제목의 시부터 시작해서 총 20편의 시가 있어요. 지연은 첫 번째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내 딸아,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왔나 보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벌써 사랑스러워. 내가 웃는 모습이 궁금해. 내가 우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시를 읽는 지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딸에게 이런 시 한 편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김태용이 그리움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인이었지만 돈벌이는 시원찮았죠.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영숙도 시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김태용은 지연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태수가 생각나네요. 눈매가 정말 닮았어요. 그리고 온화한 미소도 그대로예요. 지연은 처음 듣는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태용의 얼굴에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일기도 시처럼 썼고 편지도 운율을 맞춰서 썼죠. 그런데 당신도 학창 시절에 백일장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영숙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김태용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도 시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시로 위로해주곤 했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너무 복잡한 이야기여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중요한 가족사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인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지연은 남편이 될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사실 저는 제 출생에 관한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결혼식 날에 털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 회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가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결혼식에 집중합시다. 하객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김태용도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지연 양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돌아가자. 더 늦으면 하객들이 다 돌아갈 거야. 네, 아빠. 지연은 김태수의 시집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친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삼촌, 결혼식에 참석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조카의 결혼식을 놓칠 수 없죠.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김태용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라운지를 나서려는 순간 성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이제 뭐라고 축사를 해야 하지?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정작 아버지로서 해야 할 축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면 돼. 영숙이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내심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정 표현에 얼마나 서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라. 그게 문제야. 나는 평생 그런 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성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그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진심만 전하시면 돼요. 저는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감사할 거예요. 성우는 딸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일행이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셨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가족 간 상의가 있어서요. 최 회장이 사과했습니다. 김태용은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조카의 모습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신부와 가족들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연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부 아버지의 축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박성우 아버님 나오시겠습니다. 드디어 성우의 축사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성우 아버지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성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평생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축사와는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식 축사는 축복과 덕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우의 말은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감정 표현도 서툴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 내가 상 받아올 때도 잘했다 한마디 못해줬고 힘들어할 때도 위로해주지 못했어. 성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피가 섞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더라.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의 진솔한 고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30년이 아빠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교 합격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어.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태용도 뒤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서툴러서 많이 상처 줬을 거야. 차가운 아버지였을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성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한다. 아빠가 해주지 못한 따뜻함을 내가 채워줘.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줘. 네, 아버지. 평생 지연이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유일한 바람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축사에 깊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부녀가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순간 성우와 영숙의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말과 배신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우의 입장이었다면 30년간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지연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영숙과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피보다 진한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